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킥서비스 최은정입니다.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나 싶었는데 다시금 맹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영하권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겠다고 하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울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특히 어르신들 건강 참 염려스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기사를 보니까요. 국내 치매 노인 10명 중 4분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하고요. 또 특히 혼자서는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 치매 노인의 36% 정도가 독거노인 상태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까이 사는 이웃들, 어르신들 한 번 더 돌볼 수 있는 마음 절실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 분들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있다면 인사 나누시고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종목 킥서비스 오늘도 빠르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황부터 간단히 봐드릴게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켠 상태인데요. 코스피가 장 초반에 2,000선을 훌쩍 넘으면서 출발한 데에 비해서는 지금은 다소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장중에 하락 반전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에서 등락합니다. 199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는 관망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내일은 올해 첫 옵션 만기일인데요. 옵션 만기일을 앞둔 관망 심리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쉬어가는 사이에 소형주가 또 강하죠.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오르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3.6포인트 상승한 512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업종별로도 등락이 엇갈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상담 요청하고 계신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번호 안내해드립니다.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전화도 열려 있는데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0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서울경제TV를 LG U+플러스 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골든 이글 투자 자문회 정태근 팀장 나오셨고요. JB스탁 박수영 연구원 나오셨어요. 스튜디오가 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게임의 룰부터 설명을 해드립니다.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인데요.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시간 제한을 둔 거고요. 30초가 남았을 때 초시계 소리가 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도와드리고 우리 전문가들을 위해서는 별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1월의 별점 왕은 과연 어떤 분이 될 것인지 상담 받으시고 고맙다 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고 2인파리 전시회 초대권 2장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시회 꼭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먼저 선택해서 전시회 티켓도 보내드리는 행운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요. 시청자 바로 만나봐야겠죠. 전화 연결을 통해서 첫 번째 상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인프라웨어요. 인프라웨어요?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9,850원에 샀습니다. 9,850원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40%요. 40%요? 예. 비중이 적지는 않으신데요.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아, 그러시고요. 언제쯤 사셨습니까? 이게 한 이틀 된 것입니다. 예? 얼마쯤 되셨다고요? 9,850원 일주일. 일주일 정도 되셨어요? 예.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뭐 크게 손실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장기 보유하도 될란지. 장기 보유요?
예, 그다음에 목표가하고 예. 손절가 같은 거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인프라웨어를 장기 보유해야지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게 한참 루머가기 때문에 예. 많이 8천원까지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예. 그때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아, 한번 손절을 했던 종목인가요? 예, 그러다가 또 팔았다가 예. 그래가 다시 9,850원에 다시 샀는데 예. 오늘 또 조금 내리네. 그럼 전체적으로는 인프라웨어로 좀 손실을 보셨던 거지요? 그렇죠. 예,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인프라웨어에 대한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지금 거래되는 가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분께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한 분께서는 비중을 축소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나 비중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의견을 쓰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와 통화를 좀 나눠보십시오. 박수영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인프라웨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전망과 또 차트로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 네, 인프라웨어는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모바일 오피스를 지금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고요. 지금 갤럭시 S, 삼성전자에서 내놓는 갤럭시 S 시리즈랑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도 지금 모바일 그 오피스가 탑재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갤럭시 S4가 지금 그 발표 예정에 있는데 그쪽에서도 모바일 오피스, 그 인프라웨어의 모바일 오피스를 쓸 계획이에요. 그렇고 또 지금 뭐 중국에서도 지금 보급형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쪽에도 지금 최근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새 정부가 이제 2월에 들어오죠. 그때는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이제 기업들을 많이 이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인프라웨어라는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우선 글로벌적으로도는 그 노키아나 이런 그 하드웨어 기업이 몰락을 하고 구글이나 그 애플 아시죠? 네,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산업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그 굉장히 고용 창출에 효과가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산업 자체는 되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최근 매수하신 지가 한 일주일 되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조금 단가가 조금 확인하고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올라가니까 이제 올라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은 보유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살짝 눌렸다 가면 추세적으로 한번 눌렸다 가면 또 지금은 뭐 매수가 근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눌렸다 갈 경우에 또 다시 손실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진입 구간으로 제가 찝어드리는 구간은 우선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물량은 11선 대응을 좀 하세요. 11선이라고 하면 가격대가 9,700원, 거의 오늘 단가 수준이거든요. 네, 여기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우선 조금 정리를 좀 하셨다가 11선에서 21선 사이에 그때 조정 받을 때 그때 매수를 다시 하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11선 윗선에서 끝난다면은 그냥 보유를 하고 가시고요. 11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11선과 21선 사이에서 그때 다시 분할 매수 하시면서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손실을 보셔서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는 뭐 장기로 그냥 들고 계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주가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11선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이탈했을 때는 일단은 팔고 21선 왔을 때 혹은 그 사이에서 다시 샀다가 팔았다. 그런 전략이 맞다는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할 거거든요. 그때 또 애로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척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상담 받으시고 고맙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를 이용해서 별표 모양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작부터 문자 전화 많이 옵니다. 전화로 먼저 신청을 하셨던 분인데요. 삼진제약이고요. 이 종목을 매수해도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정태근 팀장님 의견 들을게요. 네,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최근에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가격 조정 받고 난 이후에 현재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도 될까요? 그 부분 좀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일단 매수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어쨌든 전략은 좀 잘 세우셔야 되겠죠. 자, 일단 전일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오늘 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른 종목 한번 예를 드릴게요. 유유제약이라는 종목을 좀 예를 들 건데, 지금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 요 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월 4일 요 날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차트 좀 당겨볼게요. 자, 차트를 당겨보면은, 자, 1월 4일, 그리고 1월 5일 지금 흐름을 보면은 지금 삼진제약 오늘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렇다면은 5일선이 만나기 전까지 기간 조정이 이틀에서 한 3일 정도는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 받는다고 해서 유유제약 요 차트 꼭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5일까지 요 참고를 하신다면은 5일선이 만나기 전까지는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신 것보다는 내일 쪽이라든지 그리고 모레 쪽까지 조금만 더 지켜보시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대는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11,000원을 가격을 지켜주는 전제 조건을 깔고요. 그 이틀 오늘 말고요. 내일 가고 모레 쪽에 지금 정도 가격대 11,200원 정도 전후의 가격대를 지켜준다면은 그 흐름을 보시고 5일선을 만나는 시점에서 매수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1,200원이 매수 가격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매수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일 쪽 그리고 모레 쪽에 5일선을 만나는 시점에서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 사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번에 박수영 연구원님께도 매수가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카프로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카프로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 락탐이라는 제품, 그걸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예. 우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최근 해서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죠.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려오면서 화학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큰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카프로 같은 경우가 아직도 좀 바닥을 헤매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좀 일봉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 주봉으로 보여드려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3토막, 4토막 정도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데 매수 관점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외국인에서도 지금 기관은 좀 나가고 있지만 외국인에서도 지금 물량이 좀 들어와 주고 있고 하지만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갑자기 몰빵한 종목이 아니라 분할 매수 시점으로 보고 강하게 매도를 나간 시점으로 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좀 좋은 가격대로 사신다면 11,000원과 12,000원 사이에서 모아 가시는 전략이고요. 우선 오늘은 조금 더 추세를 좀 지켜볼게요. 왜냐하면 내일 옵션 만기도 있고 예. 이번 주에 따라 좀 장이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은 가격대로 사자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지켜보겠고요. 그래서 11,000원에서 12,000원대 사시면은 좀 잘 사시는 거고 만약에 그 가격대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은 12,500원 전후에서 사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21선 밑에서 그러니까 14,000원 이하에서는 목표가 14,000원 정도 부근에서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카프로는 조금은 여유 있게 들어가셨다가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프로에 이어서 이번에 봐드릴 종목 하나케미칼인데요. 사신 가격이 20,030원이시네요. 그러니까 좀 분할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요. 비중이 20%십니다. 전화를 통해서 봐달라고 접수가 된 종목인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22,000원이에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화학업종보다는 조금 태양광 쪽으로 좀 같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OCI의 흐름을 좀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한지를 차트를 좀 비교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위쪽이 OCI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지금 현재 하나케미칼입니다. 날짜는 좀 보도록 할게요. 날짜를 보게 된다면 11월 26일 그리고 11월 위쪽도 26일 같이 보게 된다면은 올라오는 시점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1차적으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 거치죠.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자, 제가 화면에 표시를 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1차적으로 올라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 거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갭 상승이 일어나죠. 자, 아래쪽에 하나케미칼도 잘 보세요. 1차 반등 주고 기간 조정 거치고 갭 상승 이후에 주가 지금 버티고 있죠. 왜 태양광을 봐야 되는지, 하나케미칼을 현재 대응하실 때 왜 태양광을 봐야 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OCI가 얼마만큼 반등을 줄지 여부가 하나케미칼의 추가 상승 여부가 달려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OCI가 지금 어디까지 반등을 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OCI가 한 20만 원 정도까지 일단 반등 목표치를 같이 두시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 한 21,500원 정도의 단기적인 반등 목표치는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 태양광 쪽에 실적이 안 좋아서 깎아먹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만
그런 부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OCI가 얼마만큼 반등을 주는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단기 목표치는 21,500원 설정하면서 OCI 주가 흐름 같이 보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OCI가 상담 들어와 있으니까 바로 박수영 의원님께 박수영 의원님은 OCI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실지 듣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3.5%나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바닥 확실히 다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OCI 문의하신 분 8388님이시고요. 40만 2천 원에 15% 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셨는데요. 박수영 의원님. 태양광주 요즘 관심이 많으시죠? 내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케미칼, 웅진케미칼, OCI 다 똑같이 지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OCI 주가가 지금 19만 원, 500원 정도 전일 대비해서 3%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태양광 폴리실리콘이 가격이 11개월 내 최고로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다. 지금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지금 라고 말씀은 좀 말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실적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구간이 좀 오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매도에서 조금 비중 축소를 하실 기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 하실 수도 없는 가격이다. 너무 높다. 작년 대비해서 고점이 한 60만 원대였죠. 그 정도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장기 전략으로 좀 가셔야 되는 게 지금 그래서 원자력이나 화력에 대해서 에너지가 계속 모자르다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눈이 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태양광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면은 장기적으로 짧게는 좀 보기가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 OCI 같은 경우 지금 단기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수익 실현할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분께서는 너무 높은 가격대 사셔서요. 고민할 시점이신 것 같아서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은 이후로 주가가 계속 조정을 좀 받다가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풀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하셨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올해도 삼성전자는 최고 실적 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고요. 예. 상당히 어렵네요. 사도 됩니까? 좀 변수가 좀 시작일 것 같아요. 예스, 노 대답해 주세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이유 듣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좀 시장이 변수가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차트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시장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장이 2,000포인트 돌파하고 난 뒤에 추가 상승이 조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화면 잘 보시면은 자, 1,850포인트, 2,00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 보세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이게 재정절벽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 기대감에 먼저 올라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정절벽이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자, 악재가 해소가 됐지만은 추가적으로 호재가 뭐가 있나? 그게 고민이죠. 자,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얼마만큼 개선이 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호재보다는 악재가 해소가 된 것보다는 호재가 더 없다는 게 조금은 지금 시장의 어떤 딜레마나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이 추가적으로 2,000포인트 리탈하게 되면서 조정을 받는다면은 삼성전자 추가 상승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굳이 매수를 저는 반대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140만 원에서 한 145만 원 정도 사이 정도 가격이 온다면은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 그리고 저는 비관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의견을 좀 참고를 하신 다음에 맞는 의견을 좀 찾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4천만 원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 팔고 종목 바꿀까요? 그런데 어떤 종목인지를 모르겠어서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 질문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문자 주시고요. 이번에 볼 종목은 크로바 하이텍입니다. 사신 가격이 7,030원, 비중이 30%.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진단해 주십시오 하셨네요. 네, 참 고점에서 사셨는데 금방 상한가 오늘 상한가를 가서 우선 지금 매수가에 근접해 있음으로 축하드리고요. 크로바이텍 같은 경우 지금 오늘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예. 무선 충전기 핵심 부품에 대해서 지금 납품을 예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좀 상한가를 간 것 같은데요. 우선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표시를 해 두었던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주봉상이고 어느 정도 목표가 제가 그 예전에 그 밑에서 좀 사셨던 분한테는 이 정도는 목표가 달성했으니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인 것 같은데 그 구간은 이미 올라왔고 내일 지금 잔량 쌓이는 게 지금 크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내일 오늘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고 혹시 오후까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잔량이나 지금 뭐 분봉상으로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무선충전기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사실상 삼성전자나 애플에서 많이 정확히 딱 들어오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그게 딱 들어올지의 시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뭐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보신다면 중기적으로는 좀 보유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시세 나올 때 한 번 더 매도하시고서 가져가신 전략이 어떠실까 싶고 우선 내일까지 목표가 매수가까지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시초에 파시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거든요. 오늘 좀 오후장까지 좀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잔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좀 보시고 내일 정도에 매도를 고민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매수가까지 왔을 때는 그 돈을 좀 빼고 다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오늘 상한가까지 가서 거래가 되는데 장 막판까지 살펴보시고요. 내일장 초반까지도 예의주시해서 주가 흐름 살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로바 하이텍 봤습니다. 이제 또 전화 연결할 시간이 됐네요.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모토닉이요. 모토닉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예, 12,050원에 10%요. 12,050원에 10%요? 예.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어요? 예, 한 2달 정도 됐어요. 2달 정도 되셨고요. 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시점도 있었는데 그때 파시지는 않으셨네요? 예, 제가 이거 좀 길게 봐가지고요. 좀 장기 투자 생각하세요? 예. 기간 얼마나 보고 계신데요? 기간은 상관없는데요. 목표가가 있으시겠죠? 예, 한 2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2만 원 정도요? 예. 예. 2만 원 정도 모토닉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냥 전기차 관련돼가지고. 예. 예,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예. 예. 앞으로 좀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매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정태근 팀장님과 얘기 나눠보시고요. 모토닉에 대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내 자문위원단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의견이 다소 나뉘네요. 보유가 2분, 지금 매도가 3분, 분할 매도가 1분이십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예. 일단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회사에도 많이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 같은 것도 다 있으시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을 좀 같이 얘기 좀 나눠드리면 될까요? 지금 이게 보유를 해도 괜찮은 건지. 예. 예, 아니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그러세요? 예. 일단은 뭐 추가적인 보유는 아무래도, 그 현대 기아차 부분 사업 연간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7,000원에서 13,00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올라왔다가 지금 돌파를 못하고 지금 꺾이고 있는데, 이게 혹시 이까지 올라온 가파르게 올라왔던 이유는 좀 알고 계세요? 아니,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세요? 그럼 제가 그거 약간 얘기를 드리고, 어떻게 될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가파르게 올라왔던 게, 지금 기존의 현대 기아차의 어떤 협력 관계가 있긴 했지만, 이번에 좀 확대가 됐어요.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에 먼저 얘기가 나온 게 날짜가 한 8월달 제가 중순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LPGI 엔진 연료 레일을 개발업체로 선정이 돼가지고 공급이 올해 8월달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소식이 언제냐면 요것도 급등 타기 이전에 이게 9월 중순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A2 유로 6 엔진용 공진 제어 밸브 또 공급하기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좀 기간이 좀 길어요. 2014년 9월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13,000원까지 올랐던 게 현대 기아차 쪽으로 새로운 부품을 납품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먼저 주가가 좀 반영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날짜가 2013년 8월 그리고 2014년 9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납품을 할 것이다.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납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일단 안 나오다 보니까 13,000원까지 주가가 반등 주고 난 뒤에 현재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이후에 이런 그 납품이 되게 된다면 분명히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이게 한 해 200억 정도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아마 요게 좀 반영이 되면 한 400억 정도, 2배 정도 뛸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본다면은 그 아까 전에 얘기를 하셨듯이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요게 이루어진다면은 분명히 영업이익 증가하고 주가도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도 본다면 지금 기관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으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후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기대감이 이제 선 반영이 됐고 그렇다면 가격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1,500원 정도 있는 가격대인 한 121선 정도 여기는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1,500원 정도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보고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다른 종목 한번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오디텍이라는 종목 좀 예를 들어드릴 건데, 자, 오디텍도 화면을 좀 같이 잘 보시면은 이게 또 6,700원에서 14,50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이 심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121선이 장기 평선인 건 잘 아실 겁니다. 장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지켰다는 게 장기 추세를 지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살짝 이렇게 반등이 완만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모토닉도 마찬가지로 오디텍처럼 121선까지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여부를 보시고 일단 물타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시청자분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거기 1,500원대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예. 저하고 좀 그 생각이 좀 같으시네요. 그러면 일단 1,500원 정도 가격까지는 보시고요. 그리고 예. 좀 전에 제가 오디텍 보여드렸죠. 예. 그 종목처럼 121선 장기 추세 지키면서 올라온지 확인하신 다음에 조금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시청자님, 궁금하신 예. 점이 좀 풀리셨습니까? 예. 예, 추가 매수는 1,500원 선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지가 되는지 여부 확인하고 들어가자는 말씀이셨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AS 차원에서 전화 드릴 건데요. 예, 그때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토닉에 대한 정태근 팀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화 연결했고요. 이제 또 문자 풀어야겠죠? 바로 봐드릴게요. 대화제약이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대화제약 7,07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0% 진단해 주십시오. 5450님께서 주셨어요. 네. 예. 대화제약 지난번에 한번 당일날에 갑자기 하한가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를 예. 한번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작년 됐죠. 12월 26일 날 하한가를 가게 됐는데요. 그때 이유가 지금 요 대화제약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어떤 기대감으로 갖고 있냐면 제 3상 임상이 지금 경구용 관련해서 지금 3상 임상이 완료되고 그거에 대해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냐라는 그 여부에 대해서 지금 그걸 갖고 있는데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주주분들이 그게 아니라는 기사가 협의 중이다라는 기사가 한 줄이 나오게 됐어요. 그날에 이렇게 하한가를 가게 됐는데요. 사실상 그 다음 정정 기사가 다시 나오면서 우리 주주분들이 알고 계시던 대로 지금 협의 중이고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바로 이제 시간가 외 단일가로 이제 바로 상한가 가고 다음날도 이제 주가 좀 급등이고 계속 급등을 좀 이어갔는데요. 지금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주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좋죠. 이유는 작년 좀 약값이 인하가 되면서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가 많아서 좀 하락을 크게 했는데요. 결국에는 해외에서도 지금 제약주들을 지금 M&A 하겠다고 계속 소식이 들려와지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게 좀 체결이 되어 가고 있고 지금 비용 부분을 좀 줄여서 실적 부분을 다시 좀 회복을 시킨 것 같아요. 시켰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약주들이 지금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화제약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진출을 좀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단기평선인 지금 한 121선을 지금 이제 안착을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 부분 안착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7,400원 부분을 마지노선으로 잡아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7,400원과 8,000원 사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소화 과정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보유하고 계신 단가에서 등락을 좀 보일 것 같은데 우선 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대화제약 받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전자결제주일 텐데요. KG 이니시스 문의 들어와 있어서 지금 봐드리겠습니다. KG 이니시스 사신 가격은 12,800원 20%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말과 함께 진단해달라고 7469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정말 고마우신 분이네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KG 이니시스 12,800원 차트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KG 모빌리언스라든지 다날 같은 종목들을 좀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을 좀 같이 띄워놨는데 지금 화면 좀 같이 보시면 위쪽이 지금 이제 모빌리언스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이니시스인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그 테마주의 대장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9,700원까지 조정받았던 그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 반등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오죠. 근데 아래쪽 보시면은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폭이 좋고 완만하게 올라오죠. 이게 대장주와 이등주의 차이점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잘 하셨지만은 종목 선정에서 조금은 빗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4,000을 과연 돌파할까 그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오늘 중국 뭐 전자상거래 시장이 뭐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니시스가 실질적으로 진출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테마로 엮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모빌리언스가 어디까지 상승할지가 좀 관건이긴 하지만 가격대를 그래도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 일단 14,000원 위쪽으로 일단 올라탈지 여부를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4,000원 제가 보기에 14,000원 저항받고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14,000원까지 일단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 정도 가격이 갔을 때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셔서 전문가 상담 받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이 종목 사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근데 사실 종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걱정하실 거잖아요. 저희가 순서대로 진행은 하겠지만 종목을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 것 좀 많이 봐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사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은 그래도 중간중간에 많이 좀 봐드릴게요. 이번에 파트론 매수 가능한지 물어보신 분 계십니다. 0094님께서 주셨는데요. 박수영 의원님. 네. 예. 파트론 항상 이런 차트 보게 되면 사고 싶은데 사도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파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과 안테나를 생산을 하는 업체고요. 뭐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들 하시죠. 우선 실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적 부분 올해도 양호하고 특히 영업 단기순이익 부분이나 이런 매출액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를 한 걸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럴수록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실적이 발표가 되면 주가가 또 조정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오늘 자리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분봉상으로도 좀 강하게 좀 상승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2만 원 전후선에서는 조금 가져보실 수 있겠지만 전략을 좀 단기적으로 보시자. 왜냐하면 너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 구간이 언젠가는 한 번은 온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제일 좋은 가격대는 19,000원 선에서 잡는 건데 이 가격대 주지 않고 가게 된다면 2만 원 선 부근, 그러니까 19,000원 초반과 2만 원 초반대에서 잡으셔도 무방하실 것 같고요. 우선 전 고점이 29,900원이 최고가인데 이 부분 치고 올라간다면 머지않아 더 신고가 경신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21,500원 정도 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잘 물어보셨습니다. 파트론 매수 어떤가요에 대한 의견 박수영 연구원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 게임하이 봐드릴게요. 게임하이 매수가가 7,520원이신데 어려운 구간을 잘 견디셨습니다. 이제 매수가 거의 다 온 것 같고요. 비중 20%, 매도가 좀 알려주십시오. 4325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목표가 좀 높여볼까요? 네, 일단은 좀 관건이, 제가 한 가지 그 게임 호송 다 지금 짚어드릴게요. 지금 그 컴투스, 드래곤플라이, 게임하이, JC, 게임빌, 이런 유메이드, 이런 회사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들 공통점이 모바일 쪽이죠. 모바일 쪽인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컴투스, 드래곤플라이, 그리고 게임하이, JC, 그리고 게임빌은 좀 달리 봐야 되는데 게임빌은 지금 이제 강하게 반등을 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컴투스라든지 드래곤플라이, 게임하이, JC 같은 경우는 바닥은 다지고 있지만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모바일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 국내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근데 컴투스가 그 NHN 그 라인인가요? 그쪽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모색했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또 꺾였는데 지금 중요한 건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게임비라고 그 여타 게임주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린데 게임비를 지금 이제 반등을 주는 건 지금 해외 진출이 좀 가시화가 이제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래쪽 보시면은 그런데 중요한 건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시네요. 그 위쪽을 좀 볼게요. 게임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닥은 다지고 있지만 반등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해외 모멘텀이 있냐 없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화면이 좀 나가네요. 같이 보시면은 자 게임비는 아래쪽 보시면은 강하게 반등을 주지만은 게임빌은 반등을 주지만 게임하이는 반등을 못 주고 있어요. 이게 해외 진출 가시화 되냐 못 되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게임하이가 이후에 어떤 그 넥슨을 통해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방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팔 이유는 없지만은 반등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반등 목표치를 일단 준다면은 저는 한 8,000원 정도 일단 먼저 한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가 된다면 더 강하게 가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한다면 저는 8,000원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정태근 팀장님께 들어온 문자 소개해드릴까요? 정태근 팀장님 팬이에요. 정태근 팀장님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하트 별표 드릴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1월의 별점왕 정태근 팀장님께서 다시금 찾아올 수 있을지도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예,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봐드려야겠죠. 포스코 ICT 보겠습니다. 포스코 ICT 7,830원 30% 보유해도 좋겠습니까? 0228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박수영 권님. 네, 우선 결론적으로 홀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수익권이신 것 같은데요. 축하드리고요. 우선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에서 이제 만드는 IT 기업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사업성을 좀 넓혀가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맨 처음에 전화 연결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죠.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올해는 많이 유망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포스코 ICT 긴 멘트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관련 업종으로 좀 엮이고요. 지금 수급 부분에서도 지금 양호하게 지금 들어와 주고 있고 좀 최고 좀 급박하게 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는 슬슬 수익 실현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한번 선을 한번 결정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전 고점이 지금 8,360원 정도 고점이 좀 보여지고 있고 예. 네, 주봉상으로도는 한 8,500원에서 9,000원 선 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우선 좀 홀딩을 해보시고 그 정도 선에서 목표가 달성하시면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눌릴 때 올해 내내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서 보셔도 될 종목이기 때문에 또다시 눌리면 또 잡아서 또 수익 실현 하신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한국 사이버 결제 문의 들어왔습니다. 앞서서 정태근 팀장님께서 얘기도 좀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사신 가격이 2,300원 20% 세요. 언제 매도할까요? 하셨는데 지금 12,700원 거래되고 있는 거 맞죠? 2,300원이요? 예, 12,300원일까요? 12,300원일 것 같은데요. 예. 느낌에. 2,300원이면 그냥 말 그대로 대박이죠, 지금. 대박인데. 예. 일단 12,300원을 좀 가정을 하고 좀 봐드릴게요. 요건 아까 조금 전에 그 이니시스를 말씀드릴 때하고 좀 똑같은 내용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니시스에서 충분히 내용이 나왔어요. 그 이니시스가 모빌리어스보다 조금 반등이 낮은 이유가 실적으로 테마주는 1등, 2등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등, 2등보다는 반등폭이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한국 사이버 결제도 그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도 지금 현재 가격을 좀 본다면은 지금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이거는 불행하게도.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 유지했지만은 이거는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요거는 그 가격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13,000원에서 13,500원 정도? 그 정도밖에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후에 좀 예상되는 흐름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13,500원과 13,000원과 13,500원의 어떤 고점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요거는 121선 장기 추세 확인을 다시 한번 좀 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니시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이버 결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다시 한번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13,000원에서 13,500원 정도 가격을 타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문가한테 호가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의뢰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상담 의뢰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맘 같아서는 오늘 들어온 종목 다 봐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난 종목 AS 하겠습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알아보는 일주 후의 시간인데요. 정태근 팀장께서 지난주에 봐주셨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예, 종목의 이름은 효성이었습니다. 효성 사신 가격이 78,900원 20% 들고 계셨던 분인데요.
실적이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데 장기 보유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던 것 같고요. 정태근 팀장님 의견은 일단은 장기 보유 7만 원 선을 중요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상담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실지가 궁금한데요. 전화 연결은 잘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AS 방송은 꼭 다시 보실 것 같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 예. 일단은 그거는 일단은 지금 시장과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기관이 조금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좀 배신을 했죠. 수급에서 좀 배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효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5만 원에서 바닥을 다지고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 추세를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면 팔아야 되겠지만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기다렸던 시간만큼 앞으로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3일, 4일 연속 빠진다고 해서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주봉 차트, 월봉 차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장기 보유하는 게 맞다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모멘텀 될 만한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상반기에 전주에 그 탄소 섬유 공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2,000톤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 항공이라든지 어떤 신소재 분야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그 섬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또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매출도 극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올 때까지만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효성은 의견 그대로이십니다. 장기 투자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번에 박수영 연구원님 지난주 상담 종목 확인해 봅니다. 네, 증권주 중에서 삼성증권이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요. 삼성증권 53,000원에 25% 들고 계시다고 하셨었고요. 매수한 지는 한 달 정도 되셨다고 하셨었죠. 박수영 연구원님 의견은 목표가 55,0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를 하루 만에 줬었어요. 그날 과연 매도가 됐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55,000원 선 거래가 되니까요. 지금도 당장 팔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나 파셨는지 듣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삼성증권 들고 계신가요? 네, 들고 있어요. 아, 그냥 들고 계세요? 네. 박수영 연구원님께서 55,000원에서 팔자고 했었는데 매도 안 하셨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수급이 좋아가지고 그냥 놨어요. 예, 조금 더 갈 것 같다는 막 희망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네네. 예, 다시 정한. 지금이라도 어째 팔아야 됩니까? 아,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십니까? 예, 제가 네.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500원 할 뻔했습니다.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제가 지지난주에 통화 한번 하면서 목표가를 조금 55,000원을 설정해 드렸는데 이미 많이 넘었다가 지금 다시 또 목표가 부근으로 좀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수익 실현 하셨나 안 하셨나 궁금했는데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AS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증권주 자체들이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이제 확실히 좀 완화가 되면서 증권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삼성증권도 좀 같이 올라왔고요. 지금 내일이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소식이 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 내일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인하가 된다면 증권주들이 다시 한번 또 긍정적인 효과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또 유지하고 있고, 지금 신정부가 2월에 들어오게 되는데, 또 금융 정책에 관련해서 조금 완화 정책을 좀 펼쳐준다면 다시 한번 증권주들 좀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4분기 실적이 조금 아직 기대에 못 미치지 못할까라는 좀 우려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익절가로 55,000원 선을 정해드리고 그 부근 윗선이시라면 계속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혹시 3월까지 보유하실 수 있으세요? 시청자님. 3월까지? 네. 있으세요? 한 해 보유할 수 있어요.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배당락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까지 보유하신다면 55,000원 윗선에서 이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면 그때까지 보유하시면 배당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익절가로 55,000원을 기억하시고 거기를 조금 이탈한다면 익절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윗선에서 있다면 3월까지 조금 보유하시면서 배당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예, 시청자님. 수급이 좋아서 아직 못 팔았다고 하셨는데요. 박선 연구원님 의견은 같습니다. 55,000원을 익절선으로 설정을 하고 그거 안 깼을 때는 지속을 하되 3월 달에 배당까지도 좀 노려보자 의견이십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정리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에는 꼭 수익 챙기고 나오십시오. 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있습니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JB스탁의 화려한 박수영 연구원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증가 규모가 27만 7천 명에 걸쳐 1년 3개월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12월 취업자 수는 2,440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 7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실업률은 2.9%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10월 39만 6천 명으로 40만 명선이 무너진 데 이어 11월 35만 3천 명으로 줄었고 12월엔 30만 명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간으로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43만 7천 명으로 2002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고 실업률도 3.2%로 2011년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편 12월 고용률은 58.3%로 전년의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하락하는데 20대와 40대 고용률 악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제통화기금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는 2.1%로 국제통화기금이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률 3.3%보다 1.2%포인트 낮았습니다. 이는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5.7%로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무려 8.3%포인트 낮았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격차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던 것은 2009년과 2010년 단 두 차례뿐으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완전한 저성장 기조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4% 이상의 성장률을 올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한때 독보적으로 세계 1위였던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순위가 하락해 최근 수년간 최상위 그룹에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의 브로드밴드 포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유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2000년에서 2005년 6년 연속 OECD 1위를 차지했지만 2006년 2위로 밀린 데 이어 2007년 8위까지 추락했고 그 이후에도 5, 6위 사이를 답보하는 상태입니다. 반면 OECD 회원국들 중 스위스는 유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2005년 23.8%에서 2011년 39.9%로 늘려 1위를 차지했고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등도 투자를 늘리면서 우리나라를 추월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합니다.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절반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 가격별로 9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 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앞서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2012년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 의장은 개정안에서 올해 연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되 감면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예, 매일 이 시각 종목 퀵 서비스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종목 다 못 봐드렸는데요. 내일 모두 다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내일은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종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요. 코스닥은 나흘째 오름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끝까지 잘 세우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종목 퀵 서비스.